안녕하세요. 제임스 컨설팅 박정근입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도 시작이 되고 그래서 아마 부담이 좀 많으실 텐데요. 양도 차익이 이미 발생한 거는 사실 어쩔 수 없지만 미리 실행하기 전에 꼼꼼하게 좀 찾아보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반드시 방법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제도권 안에서 국세청이 권장하기도 하는 절세 팁이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고 여러분들 실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2021년 6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세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율부터 간단하게 좀 보고 가겠습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다 그러면 50입니다. 입주권과 주택이다 그러면 70%고요. 2년 미만이다 그러면 40%입니다. 만약 그게 입주권과 주택이다 그러면 60%입니다. 또 분양권은 60%고요. 만약에 1년이 안 됐다 그러면 70%입니다. 이번에 6월 1일부터 중과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 만약에 2주택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기본세율 플러스 20%고요. 그 다음에 3주택이다 그러면 기본세율에다가 30%를 중과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 플러스 10%의 중과가 있고요. 미등기를 하고 그냥 판다 그러면 70%입니다. 기본세율이 2021년부터 최고세율이 45% 구간이 생겼기 때문에 만약에 45% 플러스 20%, 30% 이렇게 한다 그러면 거의 지방세가 또 10%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의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혼할 때 100년 해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살다 보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부득이 하셔야 된다 그런 상황일 때 등기 원인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도 하고 비과세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혼했는데 그냥 위자료로 그냥 뚝 떼줬다. 그냥 자산을 양도해줬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좀 다툼이 좀 있거나 그래서 등기 원인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는 겁니다. 이혼하는 배우자 한쪽이 내가 억울하다. 당신 재산을 더 내놔라. 내지는 반은 내놔라. 이렇게 해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걸렸다. 그래서 그 소송을 통해서 자기 지분을 만약에 가져왔다. 원하는 만큼 가져왔다. 그러면 그럴 때는 원래 자기 재산 증식을 같이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서 소송에서 이긴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자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지분의 재산을 환원한 거기 때문에 이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잘라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고요. 근데 만약에 주택을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는 물론 당연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하나 있었고 그게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근데 그걸 줬다. 그거는 양도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건 비과세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겁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무슨 절세 효과가 있느냐?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낼 때 어차피 양도 차익이 반으로 줄지 않습니까? 그럼 과세 표준이 반으로 주는 거고 그럼 당연히 세율이 낮아지겠죠. 만약에 부부간의 지분이 2분의 1이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10억이었다면 5억으로 줄어들 테고 과세 표준이 만약에 10억이었다 그러면 5억이니까 세율이 훨씬 낮아지겠죠. 그래서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지분만큼으로 비율로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귀농이나 내지는 전원생활을 위해서 농가주택을 미리 취득하신 경우가 있다면 그리고 그 농가주택을 신축할 예정이라면 농가주택을 멸실한 뒤에 그 다음에 도시의 아파트를 양도해서 그러면 1주택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농가주택 어차피 신축할 예정인데 좀 허름해서 신축할 예정인데 그걸 그냥 두고 아파트를 양도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니까 그러면 비과세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가주택을 먼저 멸실해서 확인을 받아놓은 뒤에 그 다음에 1가구 1주택,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고 그런 다음에 다시 무주택 상태에서 농가주택을 신축해서 이사하시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겠죠.
이런 것도 꼭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그 팁인데, 만약에 상가인데 겸용주택, 주택도 겸하는 그런 건물을 만약에 신축하신다면 주택 부분을 조금은 더 크게 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주택을 인정받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주택의 연면적을, 건축의 연면적을 주택 외 연면적보다 초과해서 크게 하시면, 만약에 같거나 주택의 외의 면적이 같거나 주택의 면적이 작으면 그거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초과해서 연면적을 내서 51:49로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러면 나중에 양도하실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세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년 미만, 그 다음에 1년 미만일 경우에 중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울 수도 있는데 2년이 지나면 그걸 못 채우고 만약에 팔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잔금일자라는 게 그 대금 잔금 청산일이지 않습니까? 또 잔금하고 바로 그날 등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날짜를 좀 바꾸는 거, 좀 미루는 겁니다. 그래서 세법상의 양도시기, 잔금 청산, 등기 접수, 뭐 대금 청산 같은 날이고요, 같은 말이겠죠. 혹시 수용이 있다면 수용의 개시일, 뭐 소송이 있다면 이런 게 확정 판결일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지만, 만약에 이제 매입하시는 분하고 양해를 구하고 등기일자 내지는 잔금일자를 좀 미루자. 우리 보통 잔금을 뭐 한 달 반에서 2달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런 3개월만 하면, 한 달만 더 연장하면 2년을 채울 수 있다. 그러면 뭐 3개월로 해서 좀 양해를 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잔금일자를 좀 조정하면 1세대 1주택 이런 것들을 좀 채울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팁으로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양도 시기를 조절하자. 이 얘기는 1년 이내에 만약에 2건 이상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 차익을 합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에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양도 차익이 한 2억 있었다. 그래서 그걸 신고 납부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반기 하나 또 더 판다. 근데 거기에서 또 뭐 한 5억 차익이 생겼다. 그러면 5억에 대해서 신고 납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 했던 2억과 5억을 합산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과표가 높아져서 세율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정산해서 신고를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불가피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1년에 2건 이상의 매물이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한 건만 양도를 하셔라.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양도하시고 하나는 1월 달에 양도, 이렇게 해만 넘겨도 가능하거든요. 또 1년에 기본공제가 250만 원, 뭐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받을 수 있을 만큼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1년에 기본공제가 250만 원이니까 12월 달에 250만 원 받고 또 1월 달에 250만 원 받고, 이렇게 해를 넘겨서 꼭 하셔라. 그래야 양도세를 좀 절감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농지는 8년 이상 경작을 하면 양도세를 감면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농지 소재지 거주자에 한해서 해주는데, 농지 소재지 거주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인접한 시군구, 또는 그것도 아닌 경우에는 직선거리로 30km 이내의 농지, 거주지에서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걸 봐주는데, 직접 경작이란 무엇이냐?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반 이상은 내가 직접 하고 나머지는 뭐 일부 좀 임차를 하든지 간접 경작을 하더라도 직접 경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한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절세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같이 좀 알아봤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이미 발생한 거야 사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발생하기 전에, 처분하기 전에,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몇 가지 팁을 좀 고민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실행을 하시면
반드시 양도소득세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증여세나 상속세 관련해서 어떤 절세할 수 있는 팁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부동산 절세 설계 제임스 컨설팅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보다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